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어닝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런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보면은 EPS도 이 애널리스트의 평균치를 상회했고, 뭐 레비뉴는 살짝 비껴나갔지만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되고, 제일 중요한 이제 EPS를 훨씬 이제 넘어서 이제 이런 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외에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식이 떨어져서 이제 말들이 많고 바로 기사가 나오죠. 보면은 프로핏을 비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이 떨어진다, 이 말들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영상들을 만든 걸 보면은 이런 테슬라의 분기별 실적 발표 어닝콜에 보면은 항상 이 레귤레토리 크레딧이 없으면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갖고 또 사람들이 비판할 것 같아서 살짝 어제 미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게 없으면은 현재 장부상 테슬라는 흑자가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댓글에서도 알려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넌갭을 하냐 갭을 하냐, 그러니까 재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넌갭을 봐야 된다, 그래서 디베이트, 하여튼 논쟁이 좀 있지만, 어쨌든 현재 나타난 바로는 이 레귤레토리 크레딧이 큰 폭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없으면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작년엔 비판적이었지만, 어제 영상을 보시면 지금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얘기했듯이 차는 엄청 잘 팝니다. 잘 파는데 친환경 차를 잘 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뻔히 앞으로도 이 수익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이거는 땅 짓고 지금 뭐 혼자 뛰는 시장이죠.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 뻔히 늘을 수익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크레딧,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내연기관 회사들은 CO2를 계속 뿜뿜 많이 내니까 전기차라든지 그런 걸 덜 내는 친환경 차를 만들지 않으면은 모든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페널티를 지금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많은 분들이 그게 헷갈리시는 게, 유럽만 센 게 아니라 미국도 셉니다. 근데 이제 모든 주가 참여를 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지만 메인 주들, 그러니까 큰 주들은 대부분 참여를 해서 친환경 차를 안 팔면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를 들면 현대라든지 지금 GM, 포드, 지금 픽업 트럭이 엄청 팔리고 있죠. 근데 친환경 차는 생각만큼 그렇게 못 팔고 있습니다. 포드도 지금 마기를 성공적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는 했지만, 지금 자기들이 내연기관 파는 거 대비하면은 크레딧이 모자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말할 것도 없고, 코나는 지금 아이오닉5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는 아이오닉5를 아직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어느 나라든지 주 수입원이 될 거고, 지금 이만큼 전기차를 엄청나게 파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이미 확정된 수익인 거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이 회사는 이제 흑자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은, 저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 내내 꾸준히 지금 수익이 나올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몇 년간은 지금 테슬라한테 이런 크레딧으로 많은 회사들이 크레딧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나쁘게만 봐야 되는지, 이미 큰 흐름은 친환경으로 넘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그거를 좀 줄여보려고 한 거지, 여전히 GEV 크레딧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근데 지금 흐름은 그걸로 가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은 테슬라는 지금 경쟁사들이 생각만큼 친환경 차를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확정된 수익에 대한 비판은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수요가 어마어마하냐면은,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지금 모델 Y의 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22년 빠르면 늦어도 2023년에는 모델 Y가, 이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제 주력으로 팔 것 같다. 근데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모델 Y만 이제 한 100만 대를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다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밝혔습니다. 자, 100만 대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론 미국 내에서는 토요타 코롤라가 이렇게 팔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형차는 여전히 꾸준히 팔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한국도 그렇죠. SUV 전성시대인데 그것도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보통 한 단일 차종으로 100만 대를 팔면은 거의 내연기관의 거의 끝판왕급입니다. 뭐 물론 이거 역시도 플랫폼을 어떻게 쓰냐, 요즘은 다 플랫폼이 통합되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제너럴리 얘기하면 100만 대 이상 한 단일 차종으로 단일 브랜드로 단일 그 모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100만 대를 넘게 되면 상당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모델 Y로 그거를 거의 갈 수 있을 것 같이 금방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테슬라한테 굉장히 희소식이고, 모델 Y는 모델 S나 X 대비해서는 싸지만 기존의 모델 3 대비해서는 여전히 모델 Y 가격이 높습니다. 10,000불 이상. 그러니까 모델 Y를 주력으로 100만 대씩이나 판다라는 거는 앞으로 회사 매출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되고, 역시 이익률 또한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이제 원래 흘러나온 내용들이 이제 재확인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 다시 보면 그냥 전기차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내연기관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대략 지금 한 시장 점유율이 내연기관 대비해서 한 2%니까요. 앞으로 내연기관 회사들과 이제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고급 시장에서는 이제 모델 3의 이런 판매량을 보면 대략적으로 가격이 비슷하고 비슷한 체급끼리 대략적으로 이제 묶어놓은 걸 보면은 이미 이것도 고급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럭셔리 마켓에서 제대로 독일 3사를 갉아먹었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런 모델 Y 얘기, 결국 지금 모델 Y 포캐스트 예측치를 보면은 이렇게 모델 Y가 주력으로 엄청나게 이제 갈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이제 솔라 패널 에너지 사업도 이제 배터리 쪽, 이제 ESS 사업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의 큰 포부는 각각의 집을 이제 파워 플랜트화 시키는 거죠. 이제 전기값이 심야 전기에서 쌀 때는 배터리에 저장한다든지 각 집집마다 솔라 패널을 다 깔아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 사업으로도 꾸준히 잘 이제 발전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키포인트는 이게 바로 친환경 사업을 관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이제 밝혔듯이 이 솔라 루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실수가 좀 있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상 수요가 많다라고 합니다. 수요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배터리 업체들이 얘기를 하죠. 수요는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문제는 가격이라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은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이 차를 안 만들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봐야 계속 손해니까요. 그게 솔라루프 모든 이 친환경 사업에 다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수요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클 거라고 하지만 가격이 맞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사지 않을 겁니다. 역시 그 문제는 전기차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파워라고 솔라 패널을 묶지 않았나. 왜냐면 테슬라는 배터리에 대해서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솔라 패널의 가격을 낮추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묶어서, 물론 설치의 편의성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정리를 하면 뭐 세마이컨덕터 쇼리지라든지 모델 S나 X는 지금 생산이 안 됐지만 조만간 이제 재개한다고 직접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곧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미 테슬라는 통합 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쇼리지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당 가격, 그러니까 바잉 파워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대급 실적으로 정말 회사는 잘 가고 있고요. 예상대로 수요도 엄청나고, 지금 모델 Y를 필두로 해서 지금 생산만 제대로만 더 이제 맞춰주면은,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주식이 떨어졌는지 계속 이제 비판이 많죠. 그리고 아까 중간 정리로 그 크레딧에 대해서는 저는 제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역시 이게 좀 문제죠. 이제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도 직접 밝혔듯이 비트코인을 파셨습니다. 이제 가진 거의 한 10% 정도를 팔았는데, 이게 좀 해명하는 게 그냥 약간 아다르고 다른,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뭐 나쁜 버릇이 안 될 거다. 그리고 그냥 일론 머스크는 정말 현금성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진짜 현금성 자산으로, 뭐 코인이니까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그냥 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어서 거기서 이제 캐시를 땡겨온 모습이 썩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가 좀 더 이런 도박성 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적인 면들, 그런 면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저도 이 부분은 좀 걱정되긴 합니다. 물론 회사니까 돈을 잘 벌었고 자산이 훨씬 늘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이 그렇게 썩 이뻐 보이진 않는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캐시플로우를 그러니까 늘렸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디펜스를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은 크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고, 테슬라가 샀을 때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고,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이걸 팔아서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늘리니까요, 좋아 보인다. 그래서 회사는 장부상으로 보면 굉장히 비전이 좋고, 비전이나 이런 것, 전기차로서, 그리고 꾸준히 차를 잘 팔고 있고, 이런 현금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는 나무랄 게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에 그 오르고 내리고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메이저 언론사들로부터 여러 비판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고 역대급으로 크레딧도 받고, 그런 탄소 배출에 대한 크레딧, 그러니까 레귤레토리 크레딧.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로서 그 12 트렌치라고 일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그 보너스를 받습니다. 이번에 결국 다 달성을 해서 아마 5번째나 6번째쯤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게 8.4 밀리언 테슬라 쉐어를 이제 $70에 사는 겁니다. 90%가 할인된 가격이죠. 지금 현재 뭐 700불 이상에서 올라 있으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을 증식해주는 주요 수단이죠. 이분은 거의 자기 재산의 거의 99%를 테슬라 주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예상되는 지금 프로핏이 3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 34조 원에 가까운 프로핏이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거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기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대급 실적과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냥 일론 머스크는 해피하신 거죠. 어쨌든 이 옵션을 이제 실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테슬라를 에너지나 이제 자동차 컴퍼니로 알고 있지만 이제 AI나 로보틱스로 이제 생각하게 될 거다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 이제 테슬라는 정말 뛰어난 AI 컴퍼니가 될 거라고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죠.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 여전히 FSD에 대해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 비전만으로 하는 거, 이번에 그런 어닝 발표에도 이제 써져 있지만, 저는 성공 확률을 아직까지도 아주 높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 굉장한 우위를 갖고 있고, 여전히 전기차를 리딩하고 있고, 경쟁자는 여전히 보이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잘 갈 거고, 그리고 AI 프로젝트 중에서 이런 자율주행적인 측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쌓이다 보면은 충분히 테슬라가 다른 쪽에도 확장을 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보한 컴퓨테이션 파워라든지 그리고 이런 엣지 케이스를 핸들링하는 경험이 다른 데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저도 그런 면들을 보고 뛰어난 AI 컴퍼니로서 이제 발돋움을, 참 테슬라는 여러 면에 있어서 배터리면 배터리, 자동차면 자동차, 에너지면 에너지, 거기다 이제 AI까지, 그러니까 사회 거의 뭐 요즘 테크놀로지 회사,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도 재확인해줬고요. 근데 이거는 테슬라를 팔로우 하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이제 삼성과의 관계가 이제 생각외로 테슬라 부품을 보면은 한국에서 혹은 이제 한국과 관련된 부품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워낙 전기차에서 배터리다 보니까 여전히 그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LG하고도 협력이 있지만 그래도 큰 파이는 파나소닉과 하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생각외로 서스펜션이라든지 만도라든지 이제는 삼성과 헤드램프 쪽도 이제 LED 헤드램프도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품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앞으로도 그래서 많은 이런 한국 부품을 채용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